여러분, 세계 1위 부자 일론 머스크가 재작년에 자기 집을 싹 다 팔아버린 거 기억하시죠? 수백억짜리 대저택을 다 처분하고 지금 텍사스에서 5천만 원짜리 조립식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걸 보고 천재의 기행이다, 워크홀릭이라시 필요 없나? 이러면서 그냥 웃고 넘겼는데요. 사실 저는 그 뉴스를 보고 마냥 웃을 수만은 없었어요. 왜냐면은 머스크는 단순히 검소한 척을 하는 게 아니라 미래의 가격표를 봤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머스크가 최근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물리적 제품의 생산 비용은 영원에 수렴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을 우리 부동산 시장에 대입하면 아주 섬뜩한 결론이 나옵니다. 앞으로 집을 짓는 비용, 그러니까 건물값은 빵원이 된다, 이 얘기죠. 오늘 영상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던진 이 화두를 통해서 앞으로 10년 뒤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 그리고 서울과 경기도의 주요 지역을 왜 그렇게 제가 강조해 왔는지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하기 앞서서 아주 기초적이지만 중요한 개념, 그리고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린 내용 하나 이야기하고 갈게요. 우리가 흔히 아파트가 10억이다 라고 하면은 그 10억은 한 덩어리가 아니에요. 어떻게 나눠지냐면은 하나는 아파트가 깔고 있는 땅의 가치, 대지 지분이라고도 하죠. 거기에 가치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그 위에 콘크리트를 붓고 철근을 세운 건물의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이 두 가지가 한 번에 같이 오른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왜냐면 땅값도 수요 대비 공급이 더 될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오르고, 인건비랑 자재비가 오르니까 건물값, 분양가 이런 게 오른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머스크가 경고한 미래에서는 이 공식이 완전히 깨집니다. 그러니까 땅값은 미친듯이 오르는데 건물값은 똥값이 되는 시대가 되는 거고요. 자산 가치의 대이동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왜냐? 바로 기술 때문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사실은 모델 S, X를 그만 만들고 테슬라에서 그 옵티머스라는 로봇을 만드는 데 쓴다고 했잖아요. 그만큼 목숨 걸고 이 로봇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이 상용화되면 건설 현장이 어떻게 바뀔까요? 사실 지금 아파트 짓는 비용의 절반 가까이가 인건비라고 해요. 게다가 사람은 쉬어야 되고 밤엔 자야 됩니다. 근데 로봇은 24시간 쉬지 않고 벽돌 나르고 용접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노조 파업도 없고 산재보험도 안 해줘도 돼요. 거기다가 3D 프린팅 기술까지 더해지면 집 한 채를 짓는 건 지금 자동차 찍어내듯이 쉬워집니다. 테슬라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 자동차처럼 복잡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찍어내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아파트는 더 이상 대대로 물려주는 유산이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2년마다 바꾸는 스마트폰이나 10년 타면 폐차하는 자동차 같은 소모품이 되는 겁니다. 옆 단지에서 로봇이 최신식 아파트를 막 지어가지고 1억에 뚝딱 지어가지고 공급하는데 누가 오래된 30년 40년 된 콘크리트 덩어리에 비싼 돈을 주고 살까요? 그러니까 건물값은 우하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그것도 빵원을 향해서, 영원을 향해서 가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제 오해하시는 게, 부동산 끝난 거냐? 너 갑자기 하락론자 됐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가 시작이 됩니다. 건물을 공짜로 지을 수 있는 세상이 오면 사람들은 무엇에 집착하냐면 로봇 할아버지가 와도 절대 복제할 수 없는 희소한 입지, 그 땅을 보게 됩니다. 서울에서 희소성이 끝판왕이 어딘지 아시잖아요. 흔히 말하는 한강벨트에 있는 핵심 지역들입니다. 100층짜리 빌딩은 기술 얼마든지 세울 수 있게 돼요. 근데 문제는 그게 지어지는 곳 앞에 있는 한강공원, 거실에서 바라보는 한강뷰는 맘대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직주 근접이라고 해서 회사 가까운 곳이 최고였다고 하면은 AI 시대, 자율주행 시대가 오면 출퇴근의 고통이 사라집니다. 이동이 편해지니까요. 그러면은 삶의 질이 조금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직주 근접의 핵심 지역이라고 하는 곳들이 생활의 질에 있어서도 기여하는 곳으로 바뀌기는 하겠죠. 그렇지만 아무튼 변동이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서울 부동산은 더 심플해집니다. 한강벨트 안에 있냐 없냐 이거로 판단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반포, 압구정, 성수, 용산, 여의도 이런 지역이 비싼 게 왜 비싸냐? 학군 때문이냐? 직주 근접 때문이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건물값이 영원히 되어도 한강을 품은 땅의 가치는 계속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와, 살고 싶다 라고 느끼는 쾌적함, 뷰, 그런 게 아마 큰 돈이 될 겁니다. 그럼 서울 한강변 못 사는 사람은 다 망하냐? 약간 그럴 수도 있나 싶기도 한데 절대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살아남는 곳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흔히 말하는 자연환경이 좋은 숲세권, 지하철이 하나 뚫리는 곳, 이런 애매한 곳들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머스크가 만들 시대, 로봇의 시대에 경기도 중에 살아남는 곳들은 압도적인 실거주 편의성을 가진 곳들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말하는 완성된 도시가 되겠죠. 생각해보면 인프라라고 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만들어지기가 쉽지 않아요. 물론 아파트가 지어지기 쉽게 되는 로봇의 시대에는 인프라를 새롭게 구성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겠지만 그것의 수요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만들어졌을 때 쓸만한 사람들이 충분히 모여있는, 그리고 지불 여력이 있는, 그리고 돈을 충분히 잘 벌 수 있는 사람들이 사는 곳들, 그런 곳들만 살아남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런 곳들 중에서 특히나 슬리퍼 생활권을 가진 그런 곳들이면 더 좋겠죠. 판교라든지 분당이라든지 이런 곳들을 보시면은 되게 좋은 자연환경도 가지고 있고 백화점, 쇼핑몰, 대학병원 같은 것들 실세권에 있죠. 이런 것들은 로봇이 건물을 싸게 짓는다고 그냥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도시계획 단계부터 공들여서 인프라가 형성이 되고 그것을 쓸 사람들이 충분히 소비 능력을 가지고 근처에 거주하니까 유의미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살아남을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서울의 핵심지 한강벨트에 가는 게 더 맞다고는 생각을 하고요.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집을 보러 갔는데 인테리어가 화려하고 커뮤니티가 좋고 학군이 어쩌고 해도 너무 혹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그거는 로봇 시켜서 나중에 다시 싼 값으로 만들면 되는 껍데기입니다. 여러분이 보셔야 될 거는 이제 하나예요. 이 아파트는 나에게 땅을 얼마나 주냐, 대지 지분, 그리고 그 땅이 얼마나 좋은 위치에 있는가. 재건축 아파트가 낡았다고 무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쩌거나 그 건물은 다시 싸게 지을 수 있어요, 언젠가는. 근데 그게 가지고 있는 땅이나 입지는 절대 살 수가 없고 새로 공급이 되지도 않습니다. 계속 희소할 거고요. 그런 것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10억짜리 신축인데 땅이 5평짜리인 곳과 10억짜리 구축인데 땅이 15평인 곳, 물론 15평짜리 거의 없습니다만 지금은. 아무튼 앞으로의 미래 시대에 승자는 무조건 후자입니다. 전자는 건물값이 빠지면 똥값 되지만 후자는 땅값이 계속 우상향할 거니까요. 일론 머스크의 경고,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한 이야기는 단순히 공포감을 제공하려는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아주 긴 시계열로 보면 판이 바뀌고 있다는 거고요. 부동산 투자는 더 이상 건물주가 되는 게 아니고 지주, 그러니까 땅의 주인이 되는 게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우하향할 콘크리트 덩어리, 건물값에 집중할 것인지, 아니면 시간이 갈수록 더 가치가 오를 땅에 좀 더 집중할 것인지, 요거는 여러분의 선택에 따를 수 있는데요. 저는 후자에 좀 집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헷갈리실 수 있어요. 제가 저가 아파트에서는 대지 지분 안 봐도 된다고 이야기한 것 때문에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그건 애당초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고 제가 봤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보충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이 살고 계신 동네나 아파트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입지적인 장점 때문에 장기적으로 들고 가실 수 있는지, 아니면 한 번 더 갈아타기를 해야 할지, 이런 것들 좀 고민을 해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구독, 좋아요, 하이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최근 영상을 다양하게 많이 올리고 있는데요. 일종의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넓은 주제를 다뤘을 때 여러분의 반응이 어떨지, 그리고 영상에서 슬라이드를 활용하지 않았을 때 어떤 반응이 있을지를 보고 있는 건데요. 응원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봐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